자, 21학년도 3월 9일 21일에서 25분이고요. 맞죠, 이거? 1달러부터 보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자, 그럼 봐봐. 일단은 뭐 불법이 아니야. 범위 자체가 공익, 적법, 행정작용으로 손해를 봤어. 그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손실보상 청구권이라. 자, 그럼 범주를 보자. 1번 공익, 적법한 행동작용, 재산권에 있어서의 손해가 있을 때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법적으로 성립해야 되는 요건들이니까 구분이 되셔야 되는데, 자, 어떤 요건일 때, 특별한 희생일 때. 자,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의인데요.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래.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 국가가 만든 거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 연소, 숙박시설 등을 동원을 했어. 그럼 당연히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 거 아니야. 그럼 뭐 호텔 사장님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겠죠. 자, 예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은 이해가 됐고, 이달락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뭔데? 손실보상 청구권이래.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서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래. 자, 봐봐. 정보가 좀 많은데 헌법이라는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목적이죠. 공적 부담이 평등이야. 그렇죠. 일부 희생당하면 안 될 거니까. 자, 그래서 행정작용에 대한 희생이 누구한테 주어지면 공적으로 부담을 하재. 그럼 세금 같은 걸로 좀 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헌법을 근거로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경우를 뭐라고 했다? 자, 공용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 자, 공용침해 중 수용이란 계산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 자, 그럼 봐봐. 수용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사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고요. 제한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서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이걸 줄글 치고 처리할 게 아니라 표 그려서 비교 대조하셔야 돼. 23조 14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는 의미의 불가분의 조항이다. 자, 불가분에 대한 개념. 따라서 이들은 불가분의 조항 때문에 공용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을 해야 한다까지 왔거든. 자, 1, 2달락 구조도 그리시고 보기 들어보신 다음에 제가 그린 구조도랑 비교하세요. 영상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3달락입니다. 자, 헌법은 2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재산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이걸 내용을 나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눠놨다 이 얘기가 아니야. 나눌 수가 없는데, 자, 내용을 나눈 건 아니고 역할에 따라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헌법이란 역할이 뭐야? 법들의 법이야. 법들의 법이야. 법의 규칙이야. 헌법은 법이 따라야 할 규칙이야. 자, 그럼 봐봐. 실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실체법이거든. 그럼 실체법이 대표적으로 민법이나 형법 같은 건데, 그래서 어디에서? 얘는 아마 민법에서 다룰 확률이 크고, 또는 봐봐. 국가에 관련된 거지. 그러면 공법에서 다뤄요. 자,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또는 행정법에서 다룰 거야. 그래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되어 있고, 또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공성 사회적 제약이에요. 즉 통념적인 사회적 제약 범위 아니면 문제가 안 되는데, 특별한 희생이라는 거는 사회적 제약 범위 외로 갔을 때 특별한 희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달락 내용까지 정리가 끝났고, 필기 부지런히 하면서 오시고, 좀 이따가 3, 4달락 종문에 크게 많지 않아 가지고 마지막 달락까지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조 처리 마지막 깔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구조 처리 따라오십시오. 자, 4달락.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서. 자, 그럼 봐봐. 사회적 제약 안에 속하면, 통념적인 사회적 제약 안에 속하면 특별한 희생이 아니야. 그런데 그 밖에 가게 되면 특별한 희생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이냐 아니냐, 사회적 제약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다는 거고, 기억니은이 있다는 건 당연히 주제가 두 개라는 거야. 자, 경계이론. 기억에 따르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정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는 뭐죠? 사회적 제약의 정도, 즉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이라는 거야. 따라서 경계이론은 경계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 기준으로 분류하겠다. 이게 바로 경계 이론이다. 자, 그러면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재산권 침해는 당연히 규정이 있든 없든 경계를 넘어갔으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자, 보상은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의 조항인 23조 3항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야.
자, 헌법은 법들의 법인데 법들의 법을 위반했다는 거야. 이유는 뭔데? 보상을 규정하지 않아서. 자, 그래서 보상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위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위헌이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 또는 법이 고쳐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자, 더군다나 법들의 법을 어겼으니까 위법이야. 법들의 법을 어겼으니까 위법이라는 거죠. 자, 경계 1호는 적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침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상해야 된다. 즉, 적법했든 위법했든지 간에 기준은 적법이니까 어쨌든 위법한 경우에도 경계론을 바탕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5단락. 자, 이에 비해서 분리 1호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의 23조 2항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사망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의해서 분리될 수 있다. 자, 봐봐. 입법자의 의사는 재헌 국회에서 또는 헌법을 제정했던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해서 끝났어.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마 헌법에 따라서 규정한 법률, 그 법률을 입법한 사람들의 의사라고 보이거든요. 자, 따라서 입법자 의사에 따라서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자 의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 일반적으로 법률이야. 헌법도 당연히 입법자들이 만드는데 헌법은 한번 규정하면 고치기가 힘들잖아. 따라서 그때그때 상용적으로 입법자 의사가 반영돼서 개정되는 게 법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최상위 법률인 헌법이 아닌 법들의 법인 헌법이 아닌 법률을 입법자 의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고 본 것이고, 자, 그래서 누가 규정을 한다?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것을 근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의 권한이고,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입법자가 규정한 법률에 의해서 분리하자는 거예요. 자,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생겼다면 이러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위헌이 밝혀진 법률은 당연히 위법하게 될 것이고, 분리이론은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동작용 자체를 제거하는 게 우선이다. 즉, 기억과 니은의 이론이 다른데, 자, 기억은 손실보상이라야, 니은은 위법한 그 절차의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얘기고, 얘는 절차적인 문제 해소에 대한 얘기인 거죠. 됐니? 손실보상보다 뭐가 우선이다? 절차가 우선이고, 그 이유에 대한 근거도 나와 있는데, 자, 봐봐.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뭐다? 일단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거다라고 봤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는 지금 정보가 예시가 없어서, 봐봐. 앞쪽은 예시를 친절하게 들은 예시를 없앴잖아. 의도는 두 가지야. 정보량을 줄이려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줄여서 없애서 이 부분을 보기 선지 사례에 적용하도록 하는 의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구조도 그리신 다음에 내용에 높이시고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한 걸 바탕으로 구조도 그리세요. 그리고 제 거랑 또 비교하셔가지고 교정도 해놓으시고. 자, 부지런히 따라오십시오. 자, 봅시다, 여러분. 자, 1단락 주제는, 자,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정의와 예시인데, 자, 공익의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재산권 희생을 당하면 당연히 그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규정에 대해서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을 기준으로 따져보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의 근거는 뭐냐면 헌법입니다. 자, 헌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한 사람만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공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은 평등하게 나누자는 원칙, 취지에 의해서 헌법 2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제가 원래 숫자는 기억을 안 하려고 했는데 23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자꾸 계시면 돼요. 얘기를 드린 거고. 자, 계속해서 규정은 뭐냐? 불가분의 조항이야. 그래서 내용을 나누면 안 된다는 게 불가분의 조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기능과 법률의 기능이 나누니까 분리했다라는 얘기가 3단으로 이어지는 거고, 두 번째, 이제 헌법 23조에서 규정하는 그 손실보상의 대상, 그래서 공권력이 또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세 가지를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수용, 두 번째는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국가가 이용하는 사용, 세 번째는 개인의 재산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정, 이런 게 있을 거야. 예를 들면 그린벨트로 묶었어. 그래서 개발을 할 수가 없고 뭐 증축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막 불편함이 생겨. 그런 거는 제한해 나가겠죠. 왜?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받아갔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면 공용 도로를 놨어요. 그래, 뭐 우리가 잠시 쓸게요. 그래, 도로를 잠시 쓴다 그러면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도로를 깔면서 이건 국가 도로로 깔아야 되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살게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수용에 해당되겠죠. 자, 넘어가서 이쪽 기준으로 쭉 오른쪽 잡아주십니다. 여기 왼쪽 끝입니다. 자, 3단락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원래 불가분 조항이기 때문에 쪼개면 안 되는데 헌법과 법률의 역할 차이가 있으니까 분리를 한 거고, 자, 1항에서는 그래서 헌법에서 뭐라고 정리했냐, 헌법은 이것에 대한 규정을 근거하고 있으니 그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라 라고 했고, 2항에서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해줄 것인가인데 사회적 제약을 넘어가는 경우, 즉 특별한 희생인 경우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특별한 희생이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규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제 생각, 이거 내용 100% 이해하신 선생님이 쓰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이해는 하셨다 하더라도 표현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약간 구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일교육청들이, 그러니까 교육청들이 가끔씩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4단락, 5단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대립시키고 있는 건지가 불명확한데, 수능은 그 자체도 의도해요. 그래서 4, 5단락을 여러분 오늘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재처리 하셔가지고 비교 대조 표를 그려보시는 거 한 5분 정도 쓰셔가지고 이거를 텀을 두고 한 번, 두 번 정도 더 해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자, 기업과 니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인데 둘 다 제가 봤을 땐 이거야. 그 재산권 희생 정도에 대해서 규정이 아주 엄밀하게 없는 경우, 없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재산권 침해에 있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몇 년 사용할 거냐, 기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금액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실 애매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그 모든 경우를 다 규정하기 힘들 거야. 어쨌든 규정이 엄밀하지 않은 경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업 경계이론과 니은 분리이론에서 다른 관점을 보는데, 일단 경계이론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걸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는 공공이득이니까 니네가 손해를 봐도 돼, 괜찮아라는 걸 넘어가게 되면 특별한 희생이니까 그때는 보상을 무조건 하라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다? 사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입법자들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입법자들이 정하는 거다. 이해됐어? 그래서 특별한 희생을 규정하는 이 기준은 누가 정한다? 사회가 정한다는 입장이고, 경계로는. 반면에 이 기준은 누가 정한다? 입법자가 정한다는 거야. 국회에서 정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어쨌든 그러면 첫 번째는 주체적인 측면이야. 사회가 주체다 또는 대의민주주의의 입법자가 주체다야. 자, 두 번째, 어쨌든 그러면 얘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이 됐어. 사회적 제약을 넘어가는 부분이야. 그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왜? 자, 그럼 보상의 근거도 마찬가지인데, 보상의 근거는 당연히 헌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헌법에 규정된 것에 의하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거든. 그런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나 기타 등등이 있다? 당연히 헌법이 위배됐으니까 위법인 거고, 위법한 거니까 보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보상은 적법한 것에 기준해서 보상을 해도 돼 라고. 두 번째, 보상을 하는 절차에 대한 또는 보상을 하는 논리적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는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와 사고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자, 니은에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가 사회적 계약이냐, 뭐가 특별한 희생이냐를 나눴고, 여기까지 잡힙니까?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비교대조 포인트.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거야.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뭔가 위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이 부분이요. 자, 위법한 상황이야. 그러면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는 것보다 일단 재산권을 종속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상보다도 법 적용을 정지시키는 걸 우선 처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비교대조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누가 정하냐? 사회적으로 정한다. 누가 정하냐? 입법에서 입법자들이 정한다. 자, 두 번째, 보상을 우선 따질 것이냐, 아니면 법 적용 정지를 우선 따질 것이냐. 크게 두 가지 비교대조 포인트 나왔으니까 필기하시면서 오시면 되겠고, 자, 선생님 잡고 계십시오. 잡고 계십시오. 저 끝에 잡고 계십시오. 학생들 필기하는 시간을 좀 줘야 되니까 저희 끝으로 잡고 한 10초 잡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장면당 10초 잡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봅시다. 자, 여러분 좀 이따가 필기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문제부터 같이 풀고 이어서 가보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필기부터 하죠. 21번. 헌법이 개인에게 보상하는 개인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내용이 구체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봐봐. 법들의 법들로서 근거는 헌법이죠. 그래서 헌법의 근거에서 재산권이 규정이 됐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규정해서 구체화가 되어 있다. 1번 선지고. 자, 필기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필기된 내용은 3단락 주제라는 거 보이셨죠? 정답 끝났습니다. 자, 2, 3, 4, 5 뭐가 틀렸는지 엄밀하게 내신 대비로 찾아볼게요. 바꿔 쓰실 거니까. 자, 2번 공용 침해 중 사용과 달리 제한. 자, 사용은 일시적으로 재산권을 사용하는 거고 제한은 재산권을 일부 쓰지 못하도록 말 그대로 제한하는 거잖아. 자, 둘 다 재산권 이전은 아니죠. 달리가 틀렸죠. 재산권 이전은 뭐다? 수용이라고 하는 거야. 둘 다 이전되지 않는다고요. 3번 선지.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아니죠. 기준이 있었지. 어떤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 사회적 제약 오버가 됐을 때. 이게 기준이야. 사회적 제약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 거야. 자, 4번 선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자, 이 두 개의 내용이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이 바로 뭐였어? 불가분의 조항이야. 이 단락 끝에 나와 있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법률이 불가분의 조항을 위배했는지 어땠는지는 사실 저는 정부가 불충을 해서 일단 판단 보류라고 볼게요. 자, 마지막 5번 선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의 사설 연수원 일정 기간 동안 동원한다. 일정 기간 동안 이용했으니까 뭐야? 사용이지. 그래서 표 처리해 보셨으면 더 깔끔하게 보이셨을 거니까. 왜? 내용일치로 왔다 갔다 하면요, 그때마다 계속 지문을 읽고 그 과정에서 봤던 것도 헷갈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처리하시기보다도 주제구조 판단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서술형 쓸 수 있습니다. 답만 객관식에 찾는 연습하셔가지고는 서술형 한 줄도 안 나와. 자, 20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경계론과 분리론 당연히 구분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대표 비교될 포인트는 누가 그 보상의 기준인 사회적 제약을 넘냐 안 넘냐를 특별한 행위냐 아니냐 여부를 결정을 누가 할 것이냐. 기억은 사회가, 니은은 입법자가 한다고 그랬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럼 위법한 상황일 때 보상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법적용 긍지를 우선할 것이냐의 차이도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 22의 1번 선지인데 이거는 공통점이죠. 자, 기억은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공통점이 아니라 기억의 경우죠.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겠대? 적법한 것을 근거로 보겠대. 그러니까 적법한 것을 근거로서 보상할 수 있다고 봤대. 2번 선지. 니은은 헌법 23조 2항과 3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자, 니은 관점 뭐였냐? 2항과 3항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인데 이거 좀 이따가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3번 선지. 기업은 행정작용이라는 계산선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된다고 보는 반면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게 틀린 거야. 항상 보상이 아니야. 뭘 넘어갔을 때? 사회적 제약을 넘어갔을 때 보상해야 되는 거고, 니은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보상보다 뭐부터 우선이다? 원상복구가, 즉 법작용 정지가 우선이다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3번 선지 엄밀하게 틀린 이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재산권의 침해 정도는 누가 판단한다? 입법자의 의사기준을 판단한다. 여긴 재산권 침해 정도를 사회적으로 판단한다야. 됐니? 자, 그래서 재산권의 침해 정도가 사회적으로 봐서 용의 있는 걸 넘어간다.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입법자 의사에 따라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셨고,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교대조 포인트의 공통점이죠. 차이점이죠. 5번 선지. 기업과 니은 모두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산권 침해는 위헌이야. 자, 그러니까 위헌이니까 기업은 보상을 하세요라고 되는 거고, 니은은 뭐가 되는 거라고? 일단은 정지를 시키세요가 되는 거라고. 법작용을. 되셨죠? 자, 그래서 4번, 5번은 공통점 차이점 가지고 선지를 만드신 게 보였을 거고, 1, 2, 3번은 각각 기업과 니은의 특징 중에 특히 3번 선지에서는 어떤 의도에 의해서 선지 걸러졌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넘어가서 23번 문제. 디귿의 전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동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제가 아까 누차 설명드렸다는 내용이고, 1번 선지. 재산권의 입법자 의사에 따라 보상 없이가 아니야. 보상은 해야 되는데 입법자 의사에 따라서 보상의 기준 같은 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공용침해 규정과 손실보상 규정이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될 필요는 없다. 자, 이것도 약간 지금 정보가 좀 부족한데 나중에 좀 더 고쳐볼게. 자, 3번 선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 없이 규정될 수 있다.
자, 봐봐. 입법자 의사에 따라 제한 없이가 아니에요. 입법자는 누굴 따라가야 돼? 또 헌법을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헌법의 근거에서 작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위헌이 되면 정지시켰잖아. 그러니까 이 원리 원칙을 꼭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뭐였지? 자, 봐봐. 이 두 개는 뭘 얘기하는 거야? 공용 침해 규정과 손실 보상 규정이니까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니? 불가분의 원칙이죠. 이단락 주제죠. 불가분의 원칙 적용해야지.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틀렸고, 자, 4번 선제 보겠습니다. 행정작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준이 어쨌든 뭐라는 거야? 사회적 제약을 넘냐 안 넘냐를 판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맞아. 5번 선지입니다.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권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되는 권리다. 자, 디귿이 누구 얘기인지 볼게. 디귿은 뭐야? 그렇죠. 입법자 의사를 중시한 분리 이론이고, 자, 그러면 니은에 따라서 입법자가 규정해야지. 그럼 니은에 따라서 입법자가 규정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보존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침해를 받았다면 그래서 보상이 아니라 일단은 뭐 한다고? 원칙적인 법 적용, 합법적인 법 적용. 저기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뭘 해야 된다고? 법 적용을 일단 정지해야 된다고. 정지. 이해됐니? 재산권이 보존되어야 되니까 보존하는 방법으로 기억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존, 정지를 시켜야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선지로 설계가 됐습니다. 자, 필기 해보시고 부지런히 따라하고 계시죠? 캡처해서 좀 이따 올려줄 텐데 가급적 수업 시간에 잘 필기하시고, 놓친 학생은 여러분 다 필기하고 확인받고 집에 가시는 거 알죠? 자, 부지런히 쉬는 시간 좀 있다가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문제 마지막 문제 한 지문 더 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 거야. 자,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서 추론해보자 그랬습니다. A 법률에 따른 국가는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구역을 제한할 수 있고,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 근데 이게 수용은 아니죠. 사용도 아니야. 뭐야 그러면? 제한이야 말 그대로. 하지만 A 법률은 개발구역 제한 지정으로 있어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포함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왜 문제인 거야? 위법해서 문제인 거죠. 정확하게 위헌이어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봐봐. 얘네가 지금 안 했어? 문제야. 자, 문제인 이유가 뭐야? 위헌이라서야.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 소원이 제기됐죠. 해결하려고. 자, 그래서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했대요. 자, 분리이론은 누구 입장이야? 니은 입장이야. 그럼 누구 보고 제정하라는 거니? 국회가 제정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A 법률은 원칙적으로, 좀 귀에 혹시 바람 소리 안 들려요? 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를. 모니터링 항상 하셔야 돼요. 화면에 문제 있거나 음량 문제 있는 거. 자, 초지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럼 봐봐.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봤을 때 뭐다? 가혹한 부담이 발생했다. 사회적 제약을 벗어났다. 침해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위반된다. 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자, 위반된다니까 이제 뭐 해야 돼? 그렇지. 법 적용, 적용을 정지해야 되죠. 니은이면. 자, 근데 봐라. 기억은 뭐 하라고 했어? 야, 그럼 보상해. 뭘 기준으로? 적법한 걸 기준으로. 그럼 가장 큰 차이점 보였고, 아마 이런 것들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시킬 건데, 1번 선지부터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23조 2항이 위반되는지 판단을 했다. 자, 필기 쭉 하시고.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저기다 쓴 거 보시면 알겠지만 헌법 23조 3항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어떤 조항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지 좀 이따가 발제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2항인지 3항인지 몇 항인지. 2번 선지.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 행위가 헌법 23조 3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정을 했겠군.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것도 돌아가서. 왜? 우리가 2항인지 3항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 자, 3번 선지.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토지 공공성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자, 일단 발췌독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야. 왜? 토지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했대. 공공성을 근거했대. 봐봐. 토지재산권의 공공성, 토지의 공공성이라고 바꿨었잖아. 당연히 3번 선지는 보기 바탕으로 확인이 되시는 괜찮은 선지고, 4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성권 침해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한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했다면 해결해야 될 건데, 자, 봐. 이때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거다.
자, 5번도 지금 판단이 안 되시면 이제 발췌독해서 판단을 해보실 거고, 잘 들어. 24번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지문 털고 판단하시는데 필요한 정보를 다른 색깔 또는 구분해가지고 저 뒤쪽에다 더 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 구조를 잡았을 때 처리되는 정보와 문제 풀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좀 구분해보자고. 자, 시작하세요. 구조도 그리고 여기까지 답 정리하는 거. 빨리 하자. 자, 이 지문, 이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24번에 지금 헌법 23조 1, 2, 3항을 엄밀하게 좀 규정을 시키면서 판단 요구한 부분이거든. 자, 그런 거 봐봐, 얘들아. 당연한 얘기지만 대원칙은 재산권 보호돼야 돼. 근데 봐, 재산권은 뭐의 기준에? 공공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 돼. 그럼 벌써 여기서 충돌 나죠. 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다 보면 공공복리와 충돌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공공복리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1, 2항의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3항에서 해결해야지. 그래서 3항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야? 법률로서 공용침해 상황을 규정하고 그런 침해 상황에 대한 보상 역시도 법률에서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 자, 한 발 더 나가보면 이제 기업과 니은이 있었는데 니은은 보상보다도 일단은 위법한 경우, 즉 위헌이라면 위법이라면 일단은 법 적용을 정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한 거고, 자, 반면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적법한 것의 기준에 의해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필기하셔야 돼. 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봐라. 잘 봐. 그러면 여러분, 재산권은 보호해야 된다, 공공법리 행사돼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법률에 따라 규정한다 라고 나와 있지. 자, 봐봐. 3단락의 첫 번째 줄 보면 2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법리에 적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 맞죠? 자, 그럼 봐봐. 재산권은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돼야 되는 범위 누가 정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다고. 그럼 봐. 지금 입법자들이 규정할 수 있는 건 1항과 3항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까지 돼? 자, 그럼 봐봐. 입법자들이 이걸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니은이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볼게요. 자, 1번 선지부터 볼게. 자, 어쨌든 2항이 뭐야? 공공복리에 적합하냐? 그럼 공공복리에 적합하는지 판단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자, 3번 선지 볼게.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3항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까 없다고 판단할까? 이제 이게 좀 애매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왜?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헌법 자체에 얘가 위배됐는지 확인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봐봐. 재산권 공용 침해의 법률 규정. 그것이 재산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 그게 23조와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 선지인데 3, 4번은 정리가 됐으니까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잘 들어야 돼. 해결 방법으로 니은의 것은 뭐야? 보상을 하는 거니 아니면 법 적용 중지하는 거니? 정지하는 거지. 자, 그럼 봐. 특별한 희생이 된다고 판단을 했으면 뭐 해야 돼? 보상을 해야죠, 사실은. 정지하는 근거는 뭐야? 위법하다고 본 거야. 위헌이라고 본 거야. 위헌이니까 법 적용을 정지시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니은 관점에 따르면 보상보다는 법 적용 정지로 가야 되는 거고, 희생이니까 당연히 보상, 희생했으니까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지. 근데 희생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뭐야? 위헌이니까 법 적용 정지를 할 것이고, 그게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희생이라고 보기보다 위헌이라고 봐서 법 적용 정지를 시키겠구나, 이게 해결 방법이겠구나, 보상보다 이걸 더 우선시하겠구나 라고 판정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한 희생이라고 봤다, 보상해야 된다는 니은이 아니라 기억의 논리가 될 거예요. 되셨니?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자, 필기 정리하시고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한번 질문하시고 10초 정도 있다가 필기할 시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